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십 닥터 O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망막질환 다뤄봤잖아요. 이제 범위가 좀 광범위해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 해서 오늘도 망막질환 관련해서 또 여러 나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찾아오는 중풍이라고 해서 망막 혈관질환. 네, 망막 그렇죠. 혈관 폐쇄가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예, 눈에 찾아오는 중풍이라고 일컫는 망막 혈관 폐쇄가 있습니다. 망막 혈관도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망막 동맥이 막힌 경우는 동맥 폐쇄라고 하고요. 그다음 망막 정맥 폐쇄는 흘러나가는 혈관인 정맥이 막힌 경우를 망막 정맥 폐쇄라고 합니다. 망막 동맥 폐쇄는 2시간만 넘어도 시신경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시력 회복이 쉽지가 않고 2시간 이내에 오는 경우도 드물고 2시간 이내에 온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안압을 낮추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치료, 그래서 좀 어려운 치료입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는 망막 정맥 폐쇄에 대한 치료입니다. 망막 정맥 폐쇄는 이제 정맥이 막힌 부위에 그 망막 출혈이 생기고 황방 부종이 동반되게 되는데, 이 부분도 허혈이 심한 경우에는 당뇨 망막병증과 마찬가지로 망막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신생혈관은 터지기가 쉬워서 유리체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중풍이라 하듯이 보통 혈관 질환은 급성으로 갑자기 딱 막히기 때문에 심장 막히듯이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안 보였다.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보통 이제 생기니까 심장 질환이라든지 고혈압, 혈관 질환,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해 주시죠. 동맥은 딱 막히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거는 다시 풀어도 회복이 안 회복이 안 됩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과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치료는 망막 정맥 폐쇄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생혈관이 그게 나쁜 겁니다. 잘 터지니까. 또 이제 정맥이 막혀서 결국은 허혈성 망막이 되면은 또 그런 나쁜 신생혈관들이 생기는데, 요 혈관들은 잘 터지거든요.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항체 치료, 또 터졌을 때는 또 유리체 절제술. 심장이나 뇌에서 생기는 신생혈관, 오히려 거기서는 좋다고, 혈관 내피 성장인자가 거긴 분비가 잘 돼야지 혈관 신생이 좋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안과는 굉장히 스몰,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면 너무 약해서 오히려 터져버려서, 터지면 이게 또 이상한 막을 섬유 조직을 생겨서 망막을 오히려 잡아뜯고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신생혈관이 생기면 반대로 항체 주사를 넣어서 억제시키고. 당뇨 망막병증처럼 이것도 그러면 증상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네요. 황반을 침범하면은 이제 정상이 생기는 거예요. 황반을 침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르고, 망막 군지정맥도 좀 주변부에만 딱 막혀서 황반 부위를 침범 안 하면은 정상이 없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게 이제 조금 더 중심부에서 막혀서 황반 부종이 생기면은 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병원을 찾아오시는데, 주변부에 조금 막혔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그게 회복이 된다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혈관들이 생겨서 터지면은 다시 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죠. 망막 체크해 보는 거는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 질환이 있을 때는 망막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항체 주사,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수술은 유리체 출혈이 발생하거나 증식성 막이 생기는 경우에는 눈에 직접 제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리체 출혈을 제거하고 증식성 막을 제거해서 견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황반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항체 주사를 통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정맥 폐쇄든 그것도 이제 허혈 반응이 큰 경우에는 신생혈관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소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기도 하고, 치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술은 이제 구멍만 내서. 작은 구멍, 0.5mm 아주 작은 구멍. 망막 치료는 당뇨 망막병증도 그렇고 황반 변성도 그렇고 혈관 질환도 그런데 다 동일하게 크게 레이저 치료가 있고
그다음에 항체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0.5mm 이내로 작은 구멍을 세 군데 내서 요새는 이렇게 꼬매지도 않습니다. 수술 후에 당일 수술 가능하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너무 겁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눈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환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망막 점막, 말 그대로 망막 앞쪽에 막이 생기는 건데 이게 이제 신경 물질이나 이런 데 찌꺼기 같은 게 나와서 망막 앞쪽에 막 같은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도 좀 시력 장애가 오는데 이 막들이 견인 당기는 작용을 해서 망막을 좀 당기면은 좀 상이 일그러져 보이고 이렇거든요. 그런 질환을 망막 점막이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비슷한데, 예. 기전이 조금 다른데 망막 점막은 앞쪽에서 당겨서 망막을 당겨서 일그러져 보이는 거고 황반 변성은 아래쪽에 맥락막 쪽에 보통 문제를 일으켜서 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면 시력이 좀 낮아진다. 시력이 떨어지죠. 이렇게 예. 느낄 수 시력이 떨어지면서 네. 뭔가 좀 상이 일그러져 보이는 거죠. 네. 예. 선도 좀 구불구불하게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황반을 침범하게 되면 네. 황반 부종이든 점차적으로 붓는 망막 점막에 대한 증상이든 다 변형시 찌그러져 보이고 일그러져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다 비슷하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는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이라도 시력 저하가 있으면 안과를 방문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이 증상은 어떤 병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고 CT를 찍어보면 이제 거의 구분이 됩니다. 뒷간섭 단층 촬영이라고 황반에 대한 단층 촬영으로 실제로 단면을 보게 되는데 망막 전막이라고 앞전자 써서 망막 앞에 얇은 막이 생겼다. 그래서 망막 전막이라고 하는데 근데 얇은 막이 있다 하더라도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치료를 요하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빠르게 진행하진 않고 서서히 진행하는 병인데 6개월이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 보면 유지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견인력이 있어서 원래 두께가 300이었는데 400이 된다. 원래 정상 황반 두께는 200에서 250 마이크로미터의 두께가 있는데 얇은 막 정도는 300 이하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시력 저하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견인되면서 이것이 이제 350, 400, 심지어 500, 600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황반 구조가 뒤틀리고 두께도 증가하기 때문에 자기가 증상이 딱 느끼는데 뒤틀려 보이고 시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러면 이건 수술적 치료를 해줘야지 다시 모양이 서서히 자기 모양을 찾을 수 있고 시력도 한두 줄 이상 상승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수술하는 경우에는 너무 틀어져서 왜곡되어서 이 구조가 아예 변형되어서 또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잘 찾아서 수술로 제거해줘야 됩니다. 네. 너무 늦어버리면 이게 왜곡된 상태로 너무 오래 있으면 이게 막을 제거해줘도 풀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경과관찰 잘 보다가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늦어도 좋지는 않습니다. 거울을 딱 보시고 나는 분명히 계란형의 얼굴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감자형이 됐다. 그러면 망막 질환을 의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 많이 먹어서 부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당뇨 망막증, 고혈압 당뇨가 있을 때는 특히 망막 검사를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망막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황반 변성,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기는 질환인데 가족력이 있다든지 변형시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한 번씩 망막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망막 검사라는 건 별도의 검사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인 눈 검진에 이제 뭐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검사로는 없습니다. 시력 제고, 안압 제고 정도지 망막까지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할 때는 망막을 자주는 아니지만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는 망막을 보려면 눈에 산동제라고 눈을 동공을 확장시켜서 직접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어서 굉장히 그 시간도 소요되고 불편했는데 운전도 이제는 못하고. 예, 네. 산동된 상태가 약을 넣으면 한 5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어서 근데 요즘은 워낙 기계 장비가 좋아서 번쩍 한번 촬영만 하면 뒤에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우리가 또 부담되는 점은 이제 다른 혈관 질환 고혈압 심장으로 이제 심장이 막혔다, 뇌가 막혔다 하면 MRI 또는 이게 이제 혈관 엔지오 이게 심장 검사를 해봐야지 보이는데 눈은 망막만 딱 보면 혈관 상태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전반적인 혈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혈압이 있다, 당뇨가 있다 이걸 모르고 있는데 양눈에 대칭적으로 망막 출혈이 막 생겨 있고 안 좋으면 환자분 혈관이 좀 안 좋으신데 당뇨 검사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게 고혈당이 300이 나오고 400이 나오고 그래서 내과를 의뢰해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하고 거꾸로 그래 우리가 내과에 의뢰가 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혈관을 직접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막 혈관은 저희들이 직접 카메라 찍으면 다 볼 수가 있으니까 50세 이상은 적극적으로 망막 검사를 권합니다. 저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은 체크합니다. 저도 체크합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검안사 있으면 야 한번 찍어봐라. 문제 없으시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늘 시 원장님, 오 원장님과 함께 아주 심오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신박한 이야기를 들을 때하고 또 완전히 서로 다른 느낌이었어요. 좀 심오했나요? 네, 완전히 심오했어요. 예. 우리 오 원장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박 원장님 자리가 살짝 이대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지킴이 닥터심 닥터 오였습니다.